네, 안녕하세요. 자, 9주차 제 2차시 이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법,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이제 면접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의 의의, 면접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요. 그 면접법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을 또 알아보고, 그러면 면접법의 조사 종류를 좀 알아보고 그 절차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이라는 것은 피조사자가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마주보고 이제 질문하고 답받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언어를 매개체로 한 질문을 하고 또 응답을 얻는 방법인데, 질문지법하고 함께 사회과학에 있어서 특히 이제 통계적으로 어떤 처리가 요구되는 연구 자료 수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면접과 질문지법, 설문지법 이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이 면접법의 장점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문지법보다는 공정한 표본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신축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설문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응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제할 수가 있다. 응답자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통제를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자와 응답자 단 둘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자의 과거의 행동, 그리고 응답자의 사적인 어떤 행위에 관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 하다가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고, 질문과 애초 가지고 있던 질문과 관계 없이 그 질문의 어떤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단점은 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알아보면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이제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을 하고 약속한 시간에 또 약속한 장소에 또 가서 그 사람 만나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이제 복잡하고 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따르겠죠. 그럼 이제 다른 그 설문지법이나 아니면은 전화 면접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통하는데 굉장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자에게 따라서 면접 하는 사람에 따라서 면접 내용에 편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응답자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전념하거나 불편할 때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면 피로, 짜증, 불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오류가 나타나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표준화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만약에 분포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많죠.
뭐 오렌지가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시간도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익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꺼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대면하고 있는데 좀 불편한 질문 같은 거 답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자에 따라서는 면접자에게 자기의 상황을 노출되는 것이 괴로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표준화 면접을 좀 하는 표준화 면접은 사전에 조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할 내용을 다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모든 응답자들에게 똑같은 순서, 같은 순서와 언어로 질문해서 면접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지를 아예 만들어가요. 질문할 내용을 내용들을 아예 다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이 질문을 보면서 같이 응답을 받는 방법. 이 방법은 이제 질문 문항이나 질문 순서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이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응답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자료의 어떤 표준화, 통계 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면접법도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응답하는 응답자의 지식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표준화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 답을 하기 애매한 경우에 이제 다시 묻는 질문을 하거나 융통성 있는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자의 정확한 어떤 의견을 얻어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표준화 면접법. 비표준화 면접법은 질문의 어떤 문항이나 그다음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표준화법처럼 어떤 이런 순서의 질문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질문자가 적절하게 내용을 이제 순서도 바꾸고 내용 이제 바꿔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비교적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표면적인 면보다는 어떤 의미의 표준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면접 답을 받은 결과의 타당도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질문을 만드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것이 죄송합니다. 면접법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면접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기서는 이제 단점이 되겠죠. 반표준화 면접법 또 있습니다. 반표준화 면접법은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의 장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개발한 것인데 일정한 수의 중요한 중요한 것들은 질문표를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질문표를 중요한 거 요거는 만들고 나머지는 질문지를 따로 이렇게 여기에 표준화처럼 만들지 않고 그 사이에 맞추어서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면접의 목적과 질문 목록이 게재되어 있는 면접 지침을 사용하기
하고 또 이제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면접자가 융통성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반표준화 면접의 단점하고 장점은 표준화와 비표준화 면접의 장단점을 보완한 거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면접법의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면요. 그 면접자를 선택하는 방법. 면접자를 얼마만큼 할까 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준비 없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몇 명까지 하겠다, 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면접자 선택의 첫 번째 절차는 이제 바로 이 수를 얼마만큼, 그 표본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면접자의 표본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표본의 크기를 먼저, 얼마나, 표본을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먼저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될 것이고, 얼마만큼 표본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접당 시간, 소요되는 시간, 평균 시간. 만약에 100명을 표본을 갖겠다 했을 때,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 설문지를 10개를 하겠다. 10개를 하겠다. 그럼 보통 10개, 한 개 한 3분 정도 잡고, 그럼 30분에서 40분. 30분에서 40분. 길면은 1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 100명일 때 이 시간을 곱하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면접에 완결을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 면접자의 수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표본의 크기, 면접자의 수가 결정이 되면은 면접자를 모아야 되겠죠. 그 모집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면접자 수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면접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원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자에게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자원봉사 면접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모집 절차에 앞서서 결정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결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혼선이 되죠. 면접자 급여를 기대를 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기대를 하고 면접을 했는데 그 조사자는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비용 지급 문제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선발 기준을 좀 보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 면접자는 피면접자하고 성별,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 그다음에 출신 지역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 좋고, 그 면접할 때 상당히 그 어떤 보행이라든가 그 계단을 오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 있어야 되고, 또 안 그러면 용모도 좀 단정하고 그래야지. 용모 자체가 험악스럽거나 이런 사람이 면접 가면 그 면접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꺼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리고 이전에 면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면접자로서의 어떤 충분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관적으로 보면은 면접자는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 응답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면접을 다니는 거 이게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좋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면접자로 이제 선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면접자가 선발이 되면은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개개인들, 그 면접자 개개인들 간 협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협약은 양쪽의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죠. 그 계약서상에. 그래서 금정적인 돈을 얼마를 지급할 건지, 급여를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 다음에 훈련 요건, 그 하기 전에 교육을 몇 시간을 받고 정확하게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조사 시간, 업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의 그 분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명기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실적으로 이제 이 협약 자체가 뭐 법적으로 굉장히 고대였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성력은 좀 없다 할지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뭐 진매매 문서처럼 뭐 등본처럼 이렇게 어떤 굉장히 큰 그런 구성력은 없지만, 연구자와 면접자 간의 협력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해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자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 방법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 과제 전체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그룹 훈련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 주로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또 오해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투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더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룹 훈련이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러지 못하면은 개별적인 교육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면은 시간도 단축하게 되고, 훈련 기간 중에 뭐 제기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훈련하기 전에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훈련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것들이 좋고요. 일정표라든가 그 연구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그 도구, 조사 도구, 면접지죠, 설문지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한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필기도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해서 이렇게 역시 배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제 그 훈련 중에는 면접자에게 왜 하는지, 이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배경을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연구 방법을 설명해 줘서 면접자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실시를 하는 데서 지침이 있겠죠. 할당, 얼만큼 이 면접자가 얼마만큼의 분량의 설문을 해야 되는지, 그 할당, 그 다음에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일정 짜게, 그 다음에 조사지를 받아가지고 그 완성한 조사지를 반환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갖다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다 면접의 계획대로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도구, 툴의 그 검토가 이제 필요한데, 각각의 질문을 실시하는 방법, 또 그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는 것, 방법, 그다음에 특정한 것들, 어떤 특별한 내용들, 이런 것들 지시할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그 조사 도구 내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할. 자, 역할놀이는 면접자들에게 다양한 질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역할을 반드시, 내가 응답자가, 질문자한테 교육할 때 응답자가 돼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역할을 바꿔서 이제 역할놀이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다른 방법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돌출해내서 그것을 교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방지 대책. 면접자들이 면접하는 면접자들이 위험 상태에 처하지 않게 이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위험해 보이는 장소, 이런 것들은 가지 않게 회피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해야 되고, 또 응답자들이 이제 당황하거나 화를 내게 되면은 면접을 끝내도록 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이제 교육시켜 줘야 되겠죠. 그냥 응답자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데 끝까지 뭐 그걸 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나중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는 일찍 종료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해야 되겠죠. 자, 응답자의 응답을 얻기, 이제 협력을 얻는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지역사회와 이제 협력을 얻는 방법. 이제 개별 면접인 경우에는 피면접자와 사전에 이제 어떤 약속을 하고 찾아가게 되겠죠. 근데 어느 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자 할 때, 그 현지 작업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겠죠. 마을 회관에 모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이장님 댁에 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모이고, 언제 모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조율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 지역단체와 협력을 얻는 것이 이제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의 협력을 얻는 방법은 사전에 약속을 해야죠. 그냥 사전 약속 없이 느닷없이 그냥 찾아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응답 자체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인상에 호감을 갖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용모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응답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 사항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응답자가 사실은 응답한다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바쁘거나 아니면 부재 중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자, 면접 기술. 면접시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 목소리도 이제 적절한 목소리 톤도 좀 이렇게 지긋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조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중요한 어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할 때 태도,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질문하는 태도가 굉장히 험악스럽거나 아니면은 그 응답자가 봤을 때 불편한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뭐 굉장히 좀 아니 그 응답 질문자 면접자가 좀 나이가 많으신 사람이니까 뭐 근엄하게 뭐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는 응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태도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질문하는 내용과 순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면접 중에 반대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자가 반대로 질문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제 생각은 면접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면접 그 질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좋겠죠. 왜냐 그러면은 면접자의 말이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응답이 끝나면 질문 답해 드릴게요. 먼저 이것 좀 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에 그 면접자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필요한 시간, 응답에 필요한 시간 너무 쫓기게 하거나 막 다급하게 이렇게 하면은 응답 자체의 질문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했을 경우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정확한 답을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모른다는 대답했을 경우에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불편해서 그걸 답을 안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이제 파악을 해서 가능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 중에 응답자의 대답이 이제 먼저 말한 내용과 이제 상반되게 이제 하다 보면 먼저 번에는 그 답을 여러 방향으로 했는데 뒤에 그 비슷한 문항에 가서는 또 이 답과 더 상반되는 더 전혀 다른 답의 문제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을 유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내용 화제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일탈되거나 아니면 말이 길어질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적절하게 그것을 끊고 그 응답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프로뱅의 기술인데요. 그걸 간단하게 찬성적인 응답을 유도해내는 거. 응답자가 대답할 때 찬성적인 어구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대답에 관심을 이제 표명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게 그 무언의 암시에 대한 자극을 줘서 그 눈짓, 얼굴 모양, 이제 몸 모양,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더 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내용을 들으면 그 내용에서, 들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것을 좋겠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시적인 어떤 질문을 사용하는, 질문의 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암시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얘기를 질문자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곳에서 종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 이제 질문을 계속 해보다 보면 응답자가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라포 형성된 이제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적절한 시기에 마치게끔 하는 것.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접법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문지법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